이재명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는 언변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취해도 그것을 맞받아치고 거꾸로 적반하장의 역공을 하는 잔인할 정도의 공격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1대1 맞대결에서 이재명을 누르고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제 당원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원희룡은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본인과의 1대1 맞대면에서 본인의 입으로 실토해내게 할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스로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시종일관 대장동 사업을 공격했던 원희룡. 그가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발탁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대장동보다 더 심각한 의혹이 제주도에서 있었더군요. 제주도의 오등봉 공원 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시 도지사는 원희룡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2배가 넘는 76만 제곱미터의 면적인데요. 전체의 12% 정도에는 1,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20여 년간 방치됐었는데요. 지난 8월 일몰을 앞두고 사업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가 원칙이지만 제주시와 사업자는 봄, 여름철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법정 보호종 조사가 부족하다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지적에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겁니다. 문제는 8.91%의 수익률입니다. 사업자가 8천억 원을 투자하면 무조건 600억 원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또 8.91%의 수익률은 8.91%를 넘어 생기는 수익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91% 밑으로 수익이 나면 다 사업자 몫인 것이죠. 그런데 사업자는 적당히 눈속임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8.91%를 안 넘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방식은 도시공원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 겁니다. 사업자는 아파트 1,400여 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데 3.3제곱미터당 1,650만 원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전체 수익은 4,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협약서를 보니 수익률은 8.91%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업자가 8.91% 이하로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해도, 즉 공공에게 줄 만큼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이걸 반박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증할 길을 막아놓았어요. 원희룡 씨, 왜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사업자 측이 공원 조성 등에 계획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였다고 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도 검증할 수 없어 환수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초과 이윤 환수 장치를 건다고 해도 그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게 원가가 아마 좀 더 올라가는 식으로 사업을 처리를 하면서 초과 이윤이 없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약서에 총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양가 등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업 협약서에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 기준에는 없는 5년간 비밀 유지 조항까지 넣어서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이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원을 유지할 수 없는 더군다나 막대한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런 어떤 무분별한 정말 무책임한 이런 개발 사업이 어떻게 행정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주시가 직접 감리하고 전문 회계기관을 투입해도 시공사와 시행사가 수의계약한 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비가 과연 적정하게 계약됐느냐, 이런 건설비 산정 문제인데, 건설비 산정 문제는 회계감사에서 쉽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이니까 제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협약서를 참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이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실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안동우 시장이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한 곳입니다. 가장 큰 사업 부지인 중앙공원 1지구 협약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처럼 초과 이익 환수 관련 조항과 분양가 재협의 조항,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시장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좀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위험한 사람들 제 생각. 의정부시와 청주시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4개 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약서에도 시장 귀책 사유 조항은 없었고 분양가 재협의 조항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도 있는 어떤 이제 검토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가 되죠. 굳이 시장의 귀책 사유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가? 협약이면은 어떤 정당한 그런 상식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시장 때 벌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비율이 아니라 비용으로 못 박았습니다. 비율이 아닌 비용으로. 오등봉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 봐 말입니다. 역시 원희룡 머리 위에 이재명이 있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한다. 두 번째로 금액은 사전에 정하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자꾸 로비하고 비용 부풀리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니까요. 비율로 하면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대출 자금의 이자를 부풀리는 건 약정하면 됩니다. 1년에 이자를 50% 뭐 30%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수료 이런 걸 막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비도 평당 500만 원인데 700만 원 계약했다고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을 다 빼면 사실 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이익을 하게 했던 겁니다. 제주 오등봉 사업 누구 책임일까요?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91% 수익률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2016년 당시 불수용 결정 후 민간특례 사업 전환 이유와 타당성 등에 대해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잡겠다는 원희룡의 말은 이렇게 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가 비상합니다. 원희룡은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는 언변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취해도 그것을 맞받아치고 거꾸로 적반하장의 역공을 하는 잔인할 정도의 공격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퀴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영민닷컴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